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문석입니다. 어, 오늘은 요골두 탈구, 아탈구를 동반한 전완골 골절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골두 탈구를 동반한 전완골 골절은 이제 1800년도에 몬테이지아 선생님이 처음 디스크라이브를 하였고, 그리고 1960년대에 바도 선생님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한본 프랙처가 있으면서 안테리어 레디얼 헤드 디스로케이션이 같이 있는 타입입니다. 저희가 흔히 몬테지아 타입 1이라고 하고 사실 많은 종류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얼라의 미드샤프트에 프랙처가 있고 얼라가 살짝 익스텐전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 프랙처가 아니어 보이지만 레디얼 헤드를 보면 레디얼 헤드가 안테리어로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레디얼 헤드가 잘 리덕션이 되어 있는지 디스로케이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모든 ROM에서 레디얼 헤드가 캐피털럼의 중점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엘보우 쪽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보시면 어, 레디얼 샤프트에서 헤드로 가는 선을 이었을 때 이게 캐피툴럼보다 안테리어로 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레디얼 헤드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얼라하고 레디우스는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몸통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라에 저렇게 익스텐전 포스를 받은 프랙처가 있다고 하면 레디얼 헤드가 앞으로 가겠죠. 요런 게 이제 이 환자는 요 B 타입의 환자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걸 이제 그대로 그냥 놔뒀다. 그러면 나중에 얼라가 붙어버리겠죠. 안테리어로 간 레디얼 헤드는 그대로 남아있고 디스로케이션 그대로 남아있고 얼라가 붙고 나서는 이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얼라가 익스텐전 돼 있던 게 그냥 어느 정도 똑바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저희가 이 환자를 발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레디얼 헤드 디스로케이션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처치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프랙처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맞추면 되는 거고, 그리고 레디얼 헤드 디스로케이션은 그냥 뒤로 꾹 눌러주면 쑥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게 리덕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두 번째 사진은 아래 사진은 응급실에서 리덕션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캐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잘 뼈도 붙었고 레디아레드 저기 디스로케이션 없는 상태로 잘 해피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응급실에서 발견하면 크게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는 골절입니다. 또 다르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테리어로 디스로케이션이 있고 얼라가 프랙처가 있으니까 수술장에서 마취를 하고 얼라의 피닉을 하고 그리고 리덕션을 하고 레디우스 리덕션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수술장에서 하는 건 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응급실에서 하면 치료를 하면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수술장에서 하면 이게 다 리덕션을 하고 나서 또 이 프랙처도 다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레디얼 헤드가 다시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ROM도 시켜보면서. 그러면 좀 더 용이하게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수술장에서 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하셔도 되고, 수술장에서 마취 걸고 하셔도 되고, 응급실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둘 다 결과가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전스 프레퍼런스로 생각을 합니다. 어, 잘, 잘 리덕션이 됐고,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헤드가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되는 다양한 포함본 프랙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치료 원칙은 같습니다. 레디얼 헤드를 리덕션하고 그리고 프랙처를 잘 리덕션하고 메인테너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입 1이라고 하죠. 바도 타입 1이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놓치기도 가장 쉽습니다. 프랙처가
경미할수록 놓치기가 더 쉽습니다. 레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은. 그리고 뭐 레디아러스 얼라뿐만 아니라 레디오스도 부러진 타입도 있을 수 있고 뭐 얼라가 여러 군데서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부러진 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골절이 있는데 레디알 헤드가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되면 같은 치료 방침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ER에서 이제 놓치고 그대로 레디알 헤드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방치했다고 하면 얼라는 이제 붙어버립니다. 레디알 헤드가 빠진 채로요. 그리고 얼라가 붙어버리면서 익스텐전된 그런 컴포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똑바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익스텐전이 돼 있는 상태니까 얼라가 레디우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놓친 경우에는 나중에 외래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환자는 어, 이게 이게 초반에는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얼라 프랙처 때문에 페인도 마스킹 되고 그리고 얼라가 이제 리모델링 이제 붙고 나서는 이렇게 처음 초반에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경우 거기가 되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놓치고 계속 보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시 외래로 오게 됩니다. 한 뭐 디포미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안테리로 빠져 있으면서 엘보 플렉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게 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 오래되면 통증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 얼라 모양을 보시면 어, 얼라가 그렇게 막 익스텐전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마 프랙처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똑바라졌죠. 그래서 얼라는 똑바른 상태로 붙었고 어, 레디우스가 상대적으로 얼라에 비해서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길어지게 돼서 이 상태에서 리덕션을 하면 절대 리덕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오스테오토미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스테오토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익스텐전이 되어 있고 쇼트닝이 되어 있으니까 얼라를 늘려주고 플렉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레디우스가 리덕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수술은 이렇게 하죠. 랭스닝 플렉션 오스테오토미를 하고 오픈 리덕션을 되게 하게 되고요. 필요로 하면 애뉴라 리가먼트 리페어를 하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또 필요하면 레디우스까지 오스테오토미를 하게 됩니다. 수술장 내에서 최대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치료가 됐는데 이렇게 크로닉 또는 니글렉티드, 미스드 다이그노시스로 인한 몬테이지아 프랙처 같은 경우,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의 시콜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술하고 나서 다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ER에서 발견해서 초기 치료를 하는 게 좋다. 결과도 좋고 치료도 간단하다.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제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포함본 프랙처가 있으면서 레디얼 헤드가 라테랄로 이제 서브럭세이션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얼라의 프락시말 얼라에 프랙처가 있죠.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고 그리고 레듀스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라테랄로 서브럭세이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레디얼 헤드가 라테랄 서브럭션이 되는 건 디스로케이션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프락시말 얼라이 프랙처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프락시말 얼라이 프랙처가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고 이게 코로날 플레인 디포미티이기 때문에 잘 리모델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프락시말 프레모먼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리덕션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수술장에서 저는 맞춰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이렇게 에스핀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락시말 프레먼트를 잡고 그걸 레버를 이용해서 쭉 IM으로 쭉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리덕션이 되면서 레디얼 헤드 서브럭세이션이 없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수술장에서 치료를 하고요. 피닝을 하고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만한 게 이제 컨제니탈 레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인데 이게 주로 이제 뒤로 이제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엘보 엑스레이를 보실 때 요런 형태는 컨제니탈 타입일 거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제니탈 타입은 여러 가지 다른 동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신드롬을 가지고 있으면서 컨제니탈 레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 상당히 이제 특징적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컨제니탈이고 바이레탈이라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뒤로 빠져 있고요. 보면 얼라가 플렉션 디포미티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레디오스가 뒤로 빠져 있고 레디얼 헤드의 모양이 이게 잘 들어가 있으면 컨케이브한 오목한 모양일 텐데 동그랗죠. 이게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동그랗고 작고 하이포플라지아가 있고 이런 걸 보시면 이거는 뭐 이런 환자도 트라우마로 올 수가 있으니까 트라우마로 왔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때 빠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빠져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몬테지아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안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진해 니글렉티드 돼 있었다고 하면 치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오픈 리덕션 같은 경우도는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오래됐다고 하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그레듀얼 코렉션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컨제니탈이고 거의 뭐 조인트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픈 리덕션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거고 디포미티 코렉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토미하고 그레듀얼 코렉션을 저희는 계획을 했고요. 플렉션 디포미티가 있으니까 익스텐전을 시키고 약간 바루스가 있어서 발구스를 시키고 그리고 랭스링을 후에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리덕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엑스레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얼라우스테토미 하고 얼라의 디포미티를 교정하면서 레디얼 헤드를 리덕션을 했습니다. 대개 이제 그레듀얼 코렉션을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오픈 리덕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코렉션 자체만으로도 리덕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하는 거니까 소프트티슈가 잘 어댑테이션 하면서 리덕션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 이제 꼭 하나만 알고 지나가셔야 된다고 하면 포한본 프랙처 때 엘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포한본 프랙처 때 안테리어 레디얼 헤드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한본 골절 시에는 엘보의 이벨루션을 해야 된다. 뭐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뭐 피지컬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엘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의 선생님한테 꼭 레디오스 얼라 쪽에 엘보 쪽에 방사능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통증이 이 포함본 프랙처가 있으면 마스킹이 되기 쉽고 피지컬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게 큰 그 버든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엘보까지 도큐멘테이션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